주식들은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야? 그러게 상한가 칠 때 다 팔아버리라고 했잖아. 한국 증시가 유독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700까지는 좀 가능하다. 올해는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이 정치 이벤트와 또 증시와도 연관성이 꽤 클 것 같은데 올해 이 대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요동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과거 평균 보면 대선 때 그 좀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금융위기를 좀 제외하면 괜찮았는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이분들의 사실 이제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네. 공약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치는지 이걸 또 보셔야 될 텐데 결국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어느 분이 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어. 공통 분모가 뭐냐.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좀 비슷해요. 아, 공급을 어떤 거는, 늘리겠다. 예, 이제 주택이 좀 부족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똑같은데 다만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한 분은 이제 공공 위주, 한 분은 이제 민간 위주이기 네. 때문에 이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좀 약간의 이익률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또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수혜를 받는 하나의 업종이 있어요. 뭐죠? 흔히 말하는 이제 건자재라고. 건설 자재.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할 때 아. 어느 회사가 하는 건 상관없이 시멘트는 무조건 아, 들어가요. 시멘트. 예, 창호, 창호. 어. 유리, 아. 흔히 말하는 이제 건자재라고 하잖아요. 네. 이쪽 섹터는 뭐 민간이든 네네. 뭐 공공이든 상관없이 다 증가한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약에서 네네.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하반기에 많은 개미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같이 떠날 수 없는 개미들은 많이 울기도 했었고요. 근데 2022년에 좀 희망을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2020년을 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수능이었다. 뭐 너무 쉬웠다. 2020년이요? 네. 네. 왜죠? 그때는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저점에서 아. 1,400이었거든요. 네. 가파르게 올랐죠. 거의 2,800까지 두 배 정도. 한 해요? 이 저점에서. 2020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되게 쉬웠어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 네. 장이었다는 그냥 굳이 거죠? 공부를 안 해도 수익이 났던 장인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수능 시험을 SAT라고 하나요? SAT, 예.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서학개미들. 네, 서학개미들. 아, 근데 미국장. 한국에서 수능 보신 분들은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불수능이었어요. 아. 근데 올해는 한 올해? 중간 정도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요거 애매한데 공부한 만큼 얼마큼 공부를 공부를 하셔야 하는 돼요. 거예요? 그 말은 염승아를 찾아라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는 네.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 사실 주식 투자 자체가 기업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느 산업이 좋아질지. 아.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석을 해도 힘들었어요. 아. 시장이 꺾여버리니까. 아,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저는 직접적으로 여쭤봅니다. 어떤 종목 사면 되는지. 네,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을 네, 거예요. 네. 종목을 알려줘요, 종목.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위드 코로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못 가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뭐 빠르면 가을부터는 좀 정상화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주가의 속성이 좀 먼저 움직여요. 아, 선행한다.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그때 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뭐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보통 3에서 6개월 빨리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항공기 부품. 뭐냐면 항공기가 부족해요. 보잉이라든가 예. 이런 기업들이 이미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데 여행 항공주는 또 너무 뻔할 수 있지만 네. 그걸 또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 항공주 뭐 작년 연말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아. 또 주가가.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찾아보는 거죠. 여행, 항공 네. 부품 다 적어놨습니다. 자, 또 다음 테마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반도체의 좀 부활이다. 반도체.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 한국 증시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니 근데 반도체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작년 초만 해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뭐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한 외국계 증권사가 네.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온 게 아닌데 올 거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마치 이제 예언처럼. 근데 그때 이제 반도체가 실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또 전망이 바뀌었어요. 반도체가 너무나 수요가 좋은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은데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한 건 많이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차가 막 잘 안 나올 예, 예. 정도로. 아, 네네. 근데 올해 이제 그런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했던 게 이제 해소가 된다. 네, 그래서 반도체 올해는 적어놨습니다. 반도체가 좀 네. 부활하지 않을까. 네네. 또. 그리고 이제 좀 올해 좀 기대하고 있는 요인 네. 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보면 한 세계 7, 8위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선진국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이상하지 않는데 지금 신흥국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건 그러니까 무슨 왜죠?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지금 덩치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덩치나 사고 방식은 대학생인데 네. 고등학생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 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MSCI 선진지수 적극 편입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되면 자금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흥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2,000조 에서 한 3,000조 되거든요. 네. 선진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있어요. 이걸 따라다니는 펀드들. 예. 이게 1경 3,000조입니다. 와, 그럼 몇십- 사이즈가 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 큰 자금들을 가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 2,000조, 3,000조의 예. 자금이 아니라 네. 1경이 넘는 자금 중에 일부가 한국 시장을 이제 아. 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코스피스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라는 거는 이제 비관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아, 되는 그럼요. 건데 네. 내년에 금리 인상 이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다 금리 인상되면 주식 빠진다, 주가 빠진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이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이 주식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좋거든요, 보통. 예, 기업들 돈을 많이 벌면은 네.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요. 그럼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장 증설하고 싶죠. 예. 네. 돈이 부족해요. 돈 빌려야죠. 돈 빌려야죠. 네. 돈을 빌리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죠. 네.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음. 돈의 수요가 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게 금리예요. 그래서 보통 경기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당연히 자산 가치에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이 3년 동안 금리를 올렸어요. 예. 그때 미국의 나스닥이 한 2배 이상 올랐고 한국 증시도 그때 사상 최고치를 넘었어요. 그때 금리 올리는 게 경기가 좋을 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가가 높을 때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 물가 이슈 때문에 금리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했던 거예요. 어. 이제 물가가 좀 너무 나쁜 상태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1, 2월 달에 확인을 해야 돼요. 물가가 물가가 안정화되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저도 뭐 섣불리 얘기는 못하지만 네. 1, 2월에 물가 지수가 좀 안정화되는 게 보이면 금리를 올리는 시그널이 이제 경기 때문에 올리는 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2월에 물가 지표까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올해 공모주들이 아주 대어들이 줄줄이 네. 등장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덩치가 큰 기업들이 증시에 들어오는 것, 대비하는 것도 어떻게 좀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되게 좀 안 좋아요. 이게 이건 안 IPO라고 좋다. 하는데 예. 이제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그 아직 거래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벤치에 10명이 앉는 벤치예요. 예. 여기에 지금 8명이 앉아 있으면 좀 여유 있잖아요. 네. 갑자기 덩치 큰 사람이 한 명이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럼 나는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너무 큰 기업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네.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큰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누군가가 빼서 네, 빼야 큰 돼요. 기업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나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의 문제는 아니고 아. 수급적이라 그러죠. 매수세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네. 내 걸 빼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건 단기 이슈긴 한데 네. 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배터리 회사 하나가 상장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 아, 요거는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악재네요, 올해. 일단은 좀 악재라고. 아, 요건 악재입니다. 네. 어우. 근데 저 같은 이제 그 개미들은 항상 막차를 타가지고 네. 손실이 큽니다. 이제 똑똑하신 분 나오셨으니까 첫 차 한번 타봅시다. 새벽 첫 차. 네. 예. 그래서 이제
관심 없는 거 중에 좀 골라봤어요. 그렇지. 발굴을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악재로 호재로 볼 수 있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여기 나온 거 중에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하면 맞습니다. 정확히 은행. 알고 계시네요. 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 왜 그동안 사실 관심 이제 없지? 정부 좀 규제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당도 적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좀 해소됐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제 저금리였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일단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 은행들의 이익이 되게 좋아지고 배당도 기본적으로 한 5, 6% 주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저는 은행주 한번 은행.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렇게만 해도 손해는 덜 본다 싶은 조언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할 땐 질투하지 말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질투.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한국 증시가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자분들.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가셨는데 물론 뭐 미국 가서 결과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질투는 그냥 그건 이제 사랑할 때 뭐 질투날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본인의 계좌만 신경 쓰면 돼요. 남이 옆에서 1억을 벌건 그건 내 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찰리 먼거라는 워런 버핏의 친구분도 그 얘기했어요. 질투는 파멸을 부른다고. 아.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절대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본인에 좀 집중하자.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Stay